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권 매매 계약서도 좀 어려워하시는데 실거래 신고는 특히나 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지만 그 영상은 최근에 거래관리 시스템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바뀐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다시 입주권 신고 필증하는 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처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신고 등록 신청인을 작성하시고 거래인 작성하시고 공인중개사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거래물건 작성에는 입주권은 예전에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이 있고 이제 변경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적는 데가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나온 거는 신축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거래 종류에는 아파트를 만들었으니까 공동주택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준공 전이니까 입주권 전매 준공 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지는 최근에 했던 부평 이편한 세상 센트럴파크 거기를 해볼 건데요. 소재지 검색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부평동이고 번지수도 쳐볼게요. 새 아파트 번지거든요. 검색하시면 쭉 나오는데 우리가 101동을 거래를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1동에 호수는 그냥 101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연면적이 5구짜리였거든요. 5구짜리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물건을 선택합니다. 토지 지목은 지금 토지 대장이 없잖아요. 아직 토지 지목은 실제로 그냥 대겠죠. 아파트니까 대로 선택하시고, 토지 면적은 지금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토지 총 면적, 새 아파트의 토지 총 면적을 써줄 겁니다. 토지 총 면적 같은 경우는 47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지분이 아니라 이젠 대지권 비율이겠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도 써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요. 그런 다음에 토지 계약 대상 면적은 자동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30.0156 대지권 비율을 기록을 하십니다. 건물주 용도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직접 선택을 눌러서 당연히 아파트니까 아파트라고 선택을 합니다. 건물 계약 대상 면적도 이 전용 면적을 하시는 거라서 자동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분양가를 써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받았던 분양가가 3억 2,5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발코니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보통 그 안에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을 2억 5천이라고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2억 5천이면 매매가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 5억 7,500은 매수인이 취득하는 단가라고 보시면 되죠. 원조합원들은 3억 2,500이 줬지만 새로운 매수인은 프리미엄을 2억 5천 지불해서 5억 7,500에 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건 등록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확인 누르시고 이제 공동주택 새 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적었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종전부동산 등록하기,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갖고 있다가 그게 새 아파트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부동산 등록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시는 건데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입주가 앞두고 있고 토지만 남아있는 거래거든요. 아파트가 이제 다 지어졌고 기존의 종전 건축물은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만 거래 선택하시고 순수 토지로 하시고, 예전에 그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번지수 760-197을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토지 지목은 대일 거고 그 당시 760-197의 면적이 토지 면적 247이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은 대지권 비율에다 자꾸 적으세요. 예전에 그 건축물이 빌라였긴 했지만 빌라는 멸실되고 토지 거래 20제곱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20제곱만큼만 매도자 소유분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를 지분으로 적는 거고 대지권 비율이 아니라는 거 여기다 적으시면 확인 요청 들어오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종전부동산 물건을 수정을 해갖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전부동산 금액을 작성해야겠죠. 종전부동산은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가액은 이제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권리가액이 이제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권리가액이 만약에 7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은 아까 프리미엄 2억 5천이었잖아요. 그래서 2억 5천을 적습니다.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3억 2천을 주고받을 건데 그 금액에 계약금을 보통 매매가의 10% 하니까 3천만 원을 적을 거고, 중도금은 없다면 잔금은 3억 2천에서 3천만 원을 뺀 2억 9천만 원이 되겠죠. 2억 9천만 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정확하게 3억 2천, 3억 2천 딱 맞아야겠죠. 종전부동산 금액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요 계약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적은 거는 종전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요 계약사항은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조합원들은 3억 2,500이었고 거기에 프리미엄 2억 5천 준 금액을 작성하는 건데요. 계약 날짜는 오늘이라고 할게요. 계약금은 실제 우리가 3천만 원 주고받았으니까 3천만 원을 쓰고요. 중도금은 없었고 잔금 일자는 내일 모레라고 할게요. 잔금 지급은 여기 3천만 원을 뺀 2억 9천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요 잔금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록했던 5억 7,500 있잖아요. 대상 거래 금액. 이게 뭐였다? 조합원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준 5억 7,500 새 아파트 가격이란 말이죠. 요 가격에서 3천만 원을 뺀 잔금을 쓰시는 겁니다. 종전부동산 금액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5억 7,500이니까 잔금이 3천 빠진 5억 4,500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5억 7,500 딱 맞죠. 이거를 모르시면 계속 확인 요청 들어가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약사항을 여기서 작성 완료를 먼저 누르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못 보고 자꾸 작성 완료를 눌러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 계약사항도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어렵진 않은데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다시 짚어드리면 첫 번째 나오는 거래 물건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주권 비율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소재지는 쓰시면 되고 거래 유형에 입주권 전매고 준공 전이라는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는 새 아파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가 써주시고 주고받은 피 써주시고 그래서 대상 거래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을 등록하시는 거. 기존에 그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등록하시고 토지만 남아있는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라면 토지 면적 써주시고 토지 거래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종전부동산 금액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권리가액에다가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을 더한 요 3억 2천을 써주시는데 요거는 종전부동산에 관련된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는 금액이고 요 밑에 계약상 작성에서는 날짜는 당연히 똑같지만 요 잔금은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새 아파트에 대한 잔금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사항 수정을 눌러주시고 작성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